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산비 보장 방식, 시설 작물과 버섯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론서 해설 13장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자, 생산비 보장은 보험금을 산정할 때 단위당 보장 생산비를 미리 정해 놓고요. 그리고 재배 단위, 면적이 됐든 버섯 같은 경우에는 봉이나 병이나 이렇게 이제 됩니다. 여기에 보장 생산비를 곱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경과 비율과 피해율을 곱해가지고 보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소요된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 경과 비율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작물의 피해가 얼마나 나는지, 손해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피해율을 평가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피해율은 피해 비율과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되고요. 피해 비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피해 면적이나 주수를 재배 면적이나 주수 또는 피해를 본 단위, 버섯 같은 경우 이제 본이나 봉이나 병, 이 피해 본 단위를 재배 단위로 나누어서 피해 비율을 산정을 하게 되고요. 손해 정도 비율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20%형부터 100%형까지 가중치를 둬가지고 손해 정도 비율을 산정을 해서 피해율을 산정하고 여기에 경과 비율 곱하고 재배 단위의 보장 생산비까지 곱해서 보험금을 구하는 이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보장 유형에 따른 분류를 살펴봤죠. 이 가운데 지금 우리가 생산비 보장 방식의 밭작물을 지난 시간에 봤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버섯 원예시설 작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앞선 강좌에서도 살펴봤었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수확기 이전인 경우하고 이후인 경우로 나눠서 산정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확기 전에 발생했으면 준비기 생산비는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주고요. 이걸 이제 준비기 생산비 계수를 알파라고 했죠. 그리고 사고가 난 시점까지의 그 경과 비율, 즉 얼마나 경과를 했는지를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로 나눠서 생장기 생산비를 비율 배분을 해가지고 그 시점까지의 생산비를 산정을 해서 경과 비율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기 중에는 보장 생산비, 즉 준비기와 생장기 생산비를 모두 보장을 해주되 여기에서 수확기 중에 경과 일수만큼 빼주는 이제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표준 수확 일수분의 사고 시점까지의 수확 일수를 비율을 내 가지고 1에서 차감을 해서 경과 비율을 산정하는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자, 보상하는 재해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하는 재해는 종합오염입니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인데 이때 이제 원예시설 작물하고 버섯의 경우에 화재는 특약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 품목에는 이제 원예시설 작물에 23개가 있고 버섯에 표고버섯,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 버섯해서 4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자, 시설 작물하고 버섯으로 나눠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죠. 자, 시설 작물의 경우에는 구조체, 피복제 등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 비닐하우스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그 안에 있는 작물이 피해를 입어야만이 보상을 해줍니다. 첫 번째 요건이 그렇고요. 두 번째로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해서 농업용 시설물 내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 즉 1번은 구조체, 피복제 등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고 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고요. 2번은 이 시설물에 피해는 없지만 그 안에 작물이 피해를 본 경우에 이때는 70% 이상 발생하고 이 작물 재배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이 보상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게 아닌 경우에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서 작물에 피해가 발생했다. 예를 들면 호우주의보가 내렸는데 물이 차가지고 작물이 망가졌다. 이런 경우 이제 시설에는 피해가 없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상을 해준다. 그리고 최근 약관에서 추가된 내용인데요. 시설 재배 농작물에 조수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조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을 합니다. 이렇게 4가지 경우에만 자연재해 또는 조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버섯의 경우에는 1번, 여기 1번이죠. 1번의 경우에만 보상을 해주고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기상특보 관련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즉 구조체, 피복제 등 버섯 재배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서 버섯이 망가지면 피해를 보면 그때만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제 특약에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표고버섯 확장우형 담보 특약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표고버섯에 한정해서
시설 작물의 2번, 3번 조건을 이제 추가로 이렇게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버섯 재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로서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해서 시설 재배 버섯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기상특보 발령 지역이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서 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경우에 특이하게 가입을 하면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섯의 경우에는 좀 보상 범위가 좀 좁은 거죠. 특이하게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버섯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을 하니까요. 시설 작물의 경우에는 시설물 직접 피해가 없더라도 70%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해주고, 또는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면 보상을 해주는 원예 시설의 경우가 조금 더 범위가 넓다고 하겠습니다.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밭작물하고 대부분 비슷하고요. 그 원예 시설의 작물과 버섯에 특화된 거는 이제 여기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연재해 조수에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분실로 인한 손해, 그 다음에 보험 목적이 노후 및 하작 및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생긴 손해. 그러니까 시설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 이런 뜻이고요. 침식 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피해.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않고 부대 시설 수리 철거 등 관계법령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그 다음에 수리복구 지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뭐 기타, 그러니까 시설물에 하자가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수리 및 보수하는 중에 발생한 피해, 이런 것들은 이제 보상을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품목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예시설 작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섯하고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예시설 작물의 경우는 화훼류, 즉 꽃이죠. 그 다음에 꽃이 아닌 작물, 비화훼류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비화훼류의 경우에는 이제 파종, 정식으로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파종은 씨앗을 직접 뿌리는 거고, 정식은 모종을 내서 봄밭에 심는 거를 이제 정식이라고 한다겠죠. 파종은 네 가지입니다. 시파무쑥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시금치, 파, 무, 쑥갓, 이 네 가지가 파종이 되겠고, 나머지는 정식하는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자, 화훼류에는 이제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즉 꽃이 되겠죠. 그리고 버섯에는 표고,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가 있는데, 표고버섯은 원목 재배하고 톱밥 배지 재배가 있습니다. 원목 재배는 통나무에다, 참나무 통나무에다 구멍을 뚫고 종균을 접종해서 이렇게 키우는 거를 얘기하죠. 그리고 톱밥 배지 재배는 이제 톱밥으로 배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넓은 그 상에다가 펼쳐 가지고 이렇게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이제 그런 재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느타리는 균상하고 병재배가 있고요. 새송이는 병재배, 양송이는 균상재배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균상재배하고 병재배. 그 균상재배는 이제 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재배하는 거고, 병재배는 이제 병에 그 배지하고 배지에 종균을 접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보장 개시는 동일합니다. 이 그 원예시설 작물과 버섯이 동일한데요. 첫째로 청약을 승낙하고 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즉 보험료 납입할 때 개시가 되는데, 다만 이 정식 파종하는 이제 비화훼류의 경우에, 요 비화훼류의 경우에는 이 보험료 납입한 때 또는 파종 정식한 때 가운데 늦은 때를 보장 개시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납입했더라도 이 파종 정식이 나중에 한다 그러면 그 파종 정식하는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반면에 파종 정식을 했더라도 보험을 늦게 가입했다 그러면 그 가입하는 시점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그리고 보장 종료는 보장증권에 기재된 보험 종료일 24시에 보험이 종료하게 됩니다. 자, 자기부담 비율은 이 원예시설 버섯 공이 소손해 면책 또는 프랜차이즈 방식을 취한다고 그랬죠. 이게 같은 얘기인데요. 소손해 면책, 그러니까 손해가 조금 나면 면책, 그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방식인데요. 즉 하나의 사고당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액을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까지는 보험금을 주지 않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11만 원이다. 그러면 11만 원을 다 주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를 보겠습니다. 이 보험료 계산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다른 품목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계약, 화재보험, 화재위험 보장, 그 다음에 이제 표고버섯 확장위험 보장이 있었죠. 여기에 이제 가입 금액의 요율을 곱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여기에 단기요율 적용지수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요율 적용지수를 곱해주고요. 표고버섯 확장위험 보장에는 이제 할증 적용개수까지 곱해주는데, 이 할증 적용개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론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단기요율 적용지수를 보겠습니다. 이 단기요율 적용지수는 그 원예시설하고 표고버섯이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단기도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제 요율을 달리 적용을 합니다. 단기요율 표를 보면 예를 들면 6개월, 가입기간 6개월이다 그러면 70%를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11개월이면 95개월, 뭐 12개월이면 그냥 1년치 요율을 다 받는 거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비례 방식이 아니고 조금 더 높게 돼 있는 것은 어차피 보험사 입장에서는 6개월을 가입하나 1년을 가입하나 이 고정 비용은 똑같이 들 거기 때문에 이 단기를 가입하더라도 이제 비용을 조금 많이 받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단기요율 적용 지수는 보험 기간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이제 보험 기간에 6월 7, 6, 7, 8, 9, 10, 11월, 12월, 그 다음 1, 2, 3월 여기 빠지는 게 이제 10월하고 4월, 5월이 빠지죠. 이 3개월을 제외하고는 각 월에 10%씩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0% 포인트를 의미하는 걸 텐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을 가입했는데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을 가입했다 그러면 4월, 5월만 빼고 4개월에 대해서 10%씩이니까 40%를 가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70%니까 여기에 40%를 가산하면 110%가 되겠죠. 다만 이제 100% 초과는 불가하니까 결국은 6개월을 1월부터 6월까지 가입하면 1년치 보험료를 다 내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조금 가혹해 보이는 면이 있긴 한데요. 하여간 뭐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원 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하고 그 연장 기간에 대한 단기 요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가입하고 예를 들어 6개월 가입한다 그러면 1년 6개월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징수하는 게 아니고 6개월의 단기 요율로 징수를 하겠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단기 요율 적용 지수는 화재보험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는 가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 가산 10%씩 가산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재우연 부보장 특약이 있었죠. 그 수재우연 부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90%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10% 할인해준다. 이제 이런 뜻이 수재우연 부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할인해줘야 되는 게 약간 뭐 이론서가 이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의 환급을 보겠습니다. 이 보험료 환급 부분도 조금 다른데요. 다른 품목하고. 다른 품목에는 이제 1번, 2번만 규정이 돼 있죠. 자, 계약자, 피보험자 책임 없는 사유의 경우에는 무효의 경우에는 전액을 환급을 해주고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을 환급을 해줍니다. 효력상실 해지의 경우에는 이제 그 미경과 비율표에 나와 있는 대로 미경과 기간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미경과 비율표에는 월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예시설하고 보험에는 일 단위로 계산해서 일할 계산을 해서 환급을 해주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경우에는 이제 무효 효력상실 해지 경우에는 이제 납입보험료를 경과기간에 대한 단기 요율로 계산된 보험료로 계산해서 예를 들어 6개월인데 여기 3개월 시점에서 해지를 했다 그러면 경과기간에 대한 단기 요율, 즉 3개월 단기 요율 표에 따라서 계산을 한 보험료를 납입보험료에서 빼가지고 환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무효의 경우에는 이제 환급보험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게 좀 다른 품목하고 다른 부분인데요. 보험기간을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에 무효 효력상실이 원인 발생 또는 해지에 속하는 보험연도의 보험료는 1번, 2번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계산해서 해지를 해주고 그 이후 보험연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환급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1년 되는 시점이고 이게 이제 12월이라고 치죠. 그리고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인데 그러면 해지 시점이 여기에 발생했다 그러면 그 해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보험료는 책임 있는 사유냐 없는 사유냐에 따라서 1단위로 계산해서 미경과 기간에서 계산을 해서 환급을 하든지 또는 경과기간에 단기율로 계산된 보험료만큼을 빼서 환급을 하든지 하고요. 해지일이 속하지 않는 그 다음 연도에 대해서는 전액을 이제 환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복잡하죠. 자, 보험 가입 금액은 하우스별 연간 재배 예정인 시설 작물 또는 버섯 작물 가운데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 또는 버섯가액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어떤 특정한 버섯을 키우거나 작물을 심기로 그 예정을 하고서 가입을 할 텐데 그 여러 작물을 이제 돌려가면서 짓겠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액을 산정해서 가입을 하는데 다만 50% 100% 범위 내에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부 보험이 발생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보험가액 낮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사고 나서 가보니까 아주 비싼 작물을 심어가지고 보험 가액보다도 보험 가입 금액이 적다 그러면 이제 일부 보험의 경우에 비례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지역은 전국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자, 보험 가입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 기준은 일단 시설 1단지 단위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다만 단지 내 인수 제한 목적물은 제외하게 되겠고요. 이때 이제 최소 가입 면적이 있는데 연동하우스, 단동하우스 모두 30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유리 경질판 온실 또는 그 버섯 재배사의 경우에 이제 경량 철골조의 경우에는 이제 제한이 없습니다. 면적에 제한이 없고요. 이걸 짓는다 그러면 좀 크게 짓겠죠. 그래서 아마 이
면적 제한을 안 두는 것 같습니다. 자, 단동하우스라고 하면 이제 비닐하우스 이렇게 딱 한 동 이렇게 있는 거를 얘기합니다. 시설물 한 동 있는 걸 얘기하고, 연동하우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걸 연동하우스라고 하죠. 이때 이제 연동하우스 또는 유리온실 한 동이라고 하면 기둥, 중방, 방풍벽, 석가래 등 구조적으로 연속된 일체의 시설을 얘기합니다. 이제 석가래라고 하면 이런 이제 하우스의 경우에 이렇게 일종의 이제 갈비살 같이 돼 있는 걸 석가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가로대라는 걸 여기다 대게 됩니다. 그리고 중방은 요것을 이제 그 안에다가 보통 시설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철제로 보강을 하게 되는데, 요걸 이제 중방대라고, 이제 중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지 내 시설 작물 버섯 전체를 가입해야 하고 일부 하우스만 선택적으로 가입은 안 됩니다. 이것은 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취약한 부분만 골라서 가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단동, 연동, 유리온실, 경량철골조가 섞여 있다 그러면 개별 단지로 판단해서 이제 각각 가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물 또는 버섯 재배사를 가입을 해야 부대 시설하고 작물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대 시설만 또는 작물만 가입은 안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반드시 이 시설을 가입을 해야만이 이 안에 있는 작물과 그 이외에 이제 부대 시설을 가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요 유리 경질판 온실하고 철골조의 경우에는 부대 시설 및 시설 작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가입을 안 하겠다, 대신에 이 작물은 가입을 하겠다, 그래도 이제 가입을 받아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가입 기준 미만인 경우 인접경지 단지 면적과 합산해서 1단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지는 이런 어떤 뚝이라든지 어떤 뭐 경계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가 이제 단지가 되겠죠. 그 안에 이렇게 하우스가 있는데 이게 300제곱미터가 안 되더라. 근데 이제 인접하는 단지하고 합하면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더라. 그러면 합해서 한 단지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 한동 면적이 80% 이상을 작물 재배로 사용하는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동이 있는데 여기가 뭐 창고 뭐 이게 반을 쓰고 나머지 여기에 50%만 시설 작물 재배하겠다, 그러면 이게 가입이 안 됩니다. 80%를 이상을 작물을 재배하겠다. 그러니까 주로 그 작물 재배하는 용으로 써라, 이제 그것만 가입을 받아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인수제한 목적물인데 원예 시설 작물하고 그 버섯으로 나뉩니다. 이때 그 작물 재배 면적이 시설 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인수 제한입니다. 여기 요 조항하고 조금 상충돼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 일단 80% 이상 작물 재배하겠다 그러면 가입이 가능한데, 그렇더라도 이게 그 실제 작물 재배를 50% 미만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인수가 안 됩니다. 다만 여기도 예외가 있는데 백합 카네이션의 경우에는 하우스 면적이 50% 미만이더라도 동당 한 동에 그 작기별로 2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당 작기별 200제곱미터 이상. 요 작기라고 하면 어떤 작물을 심어서 수확하기까지 요 한 일생을 작기라고 하죠. 자, 그리고 분화류의 국화장 및 백합 카네이션, 이 화훼류를, 그러니까 화분에 키우는 거 분화류라고 하면 이제 화분에 키우는 겁니다. 화분에 키우는 것은 인수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시설, 그 다음에 화훼류 꽃하고 일반 작물하고 섞어 짓는 거 또는 재배 예정인 경우, 이런 경우 인수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상적인 재배 시기 품목 방식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여름 재배 토마토가 안 되는데 여름 재배 토마토를 심었다든지, 그 다음에 파프리카 크게 심을 수가 없는데 이거 뭐 수경 재배든 어떤 시설 재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그냥 땅에 심은 거 파프리카, 이런 경우에는 인수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작물별 10아르당 인수 제한 제식 밀도가 있죠. 이게 이론서에 그 예를 들면 수박, 멜론은 10아르당 400주 미만, 뭐 시금치는 10만 주 미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인수 제한 제식 밀도가 있는데 그 미만으로 적게 심으면 인수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목별 생장일수와 표준 생장일수와 현저히 차이나는 생장일수를 가지는 품종,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배추의 경우에 얼갈이, 쌈배추, 양배추 이런 것도 이제 인수 제한이라고 이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버섯의 경우에 이제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하우스, 판매 목적으로 하지 않는 표고버섯, 기타 인수 부적절한 표고버섯, 요거 이제 표고버섯의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목의 경우에 5년차 이상 표고버섯은 인수 제한입니다. 이게 통나무에다 접종을 해서 심는 경우에 보통 이제 5년 차까지 그 생산을 하고 이게 점점 갈수록 생산량이 떨어지고요. 5년이 지나면 이게 표고 원목이 전부 사가가지고 생산성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5년차 이상의 표고버섯은 인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표고버섯의 경우에 원목, 톱밥베이지 재배 2회 방법으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느타리, 균상재배, 병재배 2회 방법, 새송이는 병재배 2회, 그 다음에 양송이는 균상재배 2회의 방법으로 재배하는 양송이 버섯은 인수 제한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금 산정하는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딸기 등 21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딸기, 토마토, 오이부터 해서 시금치, 파, 무, 쑥갓까지 이 21가지 품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미, 부추 이렇게 이제 원예시설 작물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미 경우에는 나무가 살아있는 경우, 장미가 죽은 경우 조금씩 다르고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 산식이 전부 다 유사합니다. 이 재배 면적 또는 재배 원목, 봉, 병, 그러니까 재배 단위에다가 피해 작물의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를 곱합니다. 장미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죽지 않은 경우에는 생존 시 보장 생산비가 따로 있고요. 죽은 경우에 고사 시의 보장 생산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작물이나 버섯의 경우에 하여튼 그 단위 면적 또는 단위당 보장 생산비가 전부 있지요. 그걸 곱하고, 그럼 이제 이게 보험 가액이 됩니다, 결국은.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경과 비율을 곱하게 됩니다. 경과 비율과 피해율을 전부 곱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장미 경우에는 이 경과 비율을 곱하는 한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경과 비율이 1이라고 보면 되겠죠. 즉 보장 생산비의 100%를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부추 경우에는 이제 이 70%가 됩니다. 이 경과 비율을 70%라고 간주해도 무방할 텐데요. 이 부추는 한번 심으면 계속 잘라서 수확이 가능하죠. 이게 단연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시점에 사고가 났더라도 이것은 보장 생산비의 70%를 보장해 주겠다. 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표고버섯의 경우에도 이제 경과 비율 1로 보면 되겠습니다. 표고버섯 원목의 경우에 종균을 접종하고 한 5년까지 생산을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그 피해가 났다 그러면 이제 경과 비율을, 보장 생산비를 100% 보장을 해준다, 이제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경과 비율을 모두 이제 곱하게 돼 있습니다. 경과 비율 구하는 것은, 경과 비율과 피해율 구하는 것은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 피해율 산정식에 이제 1-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이제 일부 보험의 경우에 비례 보상을 하는데요. 이렇게 계산한 보험금에다가 보험 가입 금액 나누기, 이제 이게 보험 가액이죠. 보험 가액으로 나누어서 요 비율만큼 비례 보상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작은 경우, 일부 보험인 경우죠. 그런 경우에 비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작기에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하겠습니다. 사실 원예시설 작물이나 버섯의 경우에, 원예시설 작물의 경우에 이제 특히 시설에 손해가 없이 발생한 경우에 이제 70% 이상 피해가 발생하고 작물 재배 포기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뭐 여러 번 이게 지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하여간 이런 여러 번 만약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이런 계산식에서 지급을 하더라도 일단 하나의 작기에서는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대 비용 손해, 손해방지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 있죠. 이 3대 비용 손해는 보험금 산출 계산식을 적용하여, 즉 이 위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이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 다만 손해방지 비용 한도는 2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농작물 재배보험에 적용하기에 마땅치 않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 3대 비용 손해를 어떻게 하는지 참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해보험, 일반 재물손해보험의 그 약관을 그대로 따오다 보니까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이런 항목을 그냥 여기 산입을 해가지고 실무적으로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규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협력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액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독 다른 농작물 재보험 품목에는 없는데 이 항목이 그 원예시설하고 버섯 그 약관의 비용 손해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 보험금 계산식을 적용해서 계산한다는 건지 참 저도 의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자, 손해 조사하는 방법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기준은 1사고마다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하게 되고요. 여러 번 예를 들어 사고가 나서 보장을 하게 되더라도 한 작기에서는 합산을 하더라도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게 되겠죠. 그리고 목적물 단위를 평가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지에 예를 들면 하우스가 여러 개의 하우스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피해가 특정 동에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단지 전체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피해본 목적물 단위로 그렇게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작기에 2번 이상 사고가 나면 이전 사고를 피해를 감안을 해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농구본에 질의했더니 답을 제대로 못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마 추정컨대는 그 이전 사고가 어떤 형태의 사고였고 금액이 얼마나 됐는지를 감안을 해서 결국은 전부 합산을 해서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를 해라,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점은 피해 확정이 가능한 시점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사항을 확인하고요. 사고 목적물 소재지, 그 다음에 보험 시기,
목적물은 맞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우스 규격, 재배 면적 등을 확인을 하고요. 사고 현장을 방문을 해서 사고가 일어난 경위라든지 일자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배 일정도 확인합니다. 정식, 파종, 동균 접종일, 수확 개시, 수확 종료일은 언제인지, 이런 대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고 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폭염, 냉해 등 연속적인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사고 일자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 수확기 이전에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기상특보 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요. 수확기 중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제 최종 출하 일자를 사고 일자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밭작물 생산비 보장 방식의 경우에는 이 가뭄하고 폭염, 그 다음에 고추의 경우에 이제 병충해의 경우에 이제 연속적 재해로 봐가지고 그 재해가 끝나는 날에 전일을 이제 끝나는 날을 사고 일자로 봤죠. 다만 그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지면 조사 일자를 사고 일자로 본다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요거 조금 다릅니다. 폭염, 냉해를 이제 연속적인 재해로 봤고요. 수확기 이전이면 기상특보 발령 일자, 수확기 중이면 최종 출하 일자를 사고 일자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할 때 이제 농업기술센터 의견서라든지 출하 내역서, 기타 정상적인 영농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보험금 산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예 시설의 경우에 장미가 죽은 경우, 죽지 않은 경우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종하는 작물 시금치, 파, 무쑥과 시파무쑥하고 국화, 수박, 멜론, 부추 이렇게 이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딸기 등 품목으로 나눠서 조금씩 다릅니다. 보험금 산식은 유사하지요. 재배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생산비를 보장 생산비를 곱하는 건 모두 동일합니다. 장미 경우에는 죽었으면 고사, 살아있으면 생존 보장 생산비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율을 곱하는 거 모두 같고, 다만 경과 비율이 딸기, 시금치, 파, 무, 쑥갓 그리고 국화, 수박, 멜론의 경우에는 경과 비율을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경과 비율은 수확기 이전 사고는 준비기 생산비 기수 플러스 1 마이너스 준비기 생산비 개수 곱하기 생장일수 나누기 표준 생산일수. 요거 그 밭작물 생산비 보장 밭작물하고 동일하죠. 그리고 수확기 중 사고는 1 마이너스 수확일수 나누기 표준 수확일수. 이것도 동일합니다. 이때 알파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딸기 등은 40%를 적용하고 시금치, 파, 무쑥과 시파무쑥은 1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국화, 수박, 멜론도 40%를 적용을 하는데, 국화, 수박, 멜론의 경우에는 그 수확기 중 사고는 경과 비율을 1을 적용을 하고 수확기 전 경과 비율만 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파종을 하는 시금치, 파, 무쑥갓은 준비기 생산비 개수를 10%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준비기까지는 10%밖에 비용이 안 들고 생장기가 나머지 90% 생산비가 든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10%를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생장기에 사고가 나면 이제 그 비율에 따라서 경과비를 산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딸기 등과 국화, 수박, 멜론 등은 이제 40% 요 준비기 생산비를 40%를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예외가 조금 있습니다. 국화 카네이션 제조라의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20%만 인정해 줍니다. 이 제조라는 그 한 번 잘라가지고 그 수확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 번 수확을 하는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비 개수를 이제 20%만 보장을 해주고요. 오이, 토마토, 상추, 호박, 풋고추를 제외한 딸기 등이 수확기 중 경과 비율은 최저 10%를 보장을 해줍니다. 자, 수확기 중 사고가 나면 이 품목 같은 경우에는 이 표준 수확일수가 작기 때문에 이 값이 커집니다. 이 값이 커져서 1 마이너스 큰 값을 하니까 이게 거의 뭐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럴 때 아무리 줄더라도 10%는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장일수, 표준 생장일수, 수확일수, 표준 수확일수는 앞에서 밭작물에 살펴본 바하고 동일하니까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피해율하고 피해 비율, 손해 정도 비율이 있는데요. 이걸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위에서 여기 피해율은 어떻게 적용하냐면 장미 죽은 경우하고 나머지 품목하고 나눌 수 있는데요. 두 개 공이 피해 비율의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해서 피해율을 산정합니다. 이때 이제 피해 비율이라고 하면 재배 면적 또는 주수분의 피해 면적 주수를 그 비율을 얘기하고요. 자, 손해 정도 비율은 장미 죽은 경우에 100%를 인정을 해줍니다. 다 100% 손해를 봤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품목의 경우에는 이제 손해 정도 비율표 있죠. 우리가 익히 아는 1%에서 20%, 쭉쭉쭉 해가지고 81%에서 100% 이런 손해 정도에 따른 손해 정도 비율을 적용을 해서 손해 정도 비율을 산정을 해서 여기에 피해 비율을 곱해서 피해율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 피해율을 생산비 보장 보험금 산식에 넣어가지고 결국은 보험금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손해 정도하고 손해 정도 비율하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자, 시험 문제에 손해 정도 비율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면 30%다 이렇게 나오면 그대로 그냥 그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혹자는 이 30%다 그러면 21%에서 30% 사이는 40%를 적용하니 이것은 40%를 적용한다. 이렇게 이 손해 정도하고 손해 정도 비율을 혼동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손해 정도라고 나오면 그 구간에 속하는 손해 정도 비율을 새로 구해야 되고요. 손해 정도 비율이 그대로 제시가 되면 그 제시된 비율을 그대로 산식에 넣어서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버섯을 보겠습니다. 버섯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재배 원목 본수나 봉수, 병수에다가 그러니까 생산 그 단위가 되겠죠. 여기에 단위당 보장 생산비를 곱해서 그 산정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경과 비율을 곱하고 피해율을 곱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표고 원목의 경우에는 경과 비율을 이제 1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재배의 경우에는 경과 비율이 그냥 주어집니다. 88%, 91%.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약 90% 정도는 경과를 한 거로 생산비의 90%는 보장을 해주겠다. 병재배의 경우는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이제 표고와 균상재, 표고 톱밥배지와 균상재배의 경우에는 수확기 이전이냐, 수확기 중 사고냐에 따라서 이 산식에 따라서 그 경과 비율을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생장 일수는 표고 톱밥배지 90일, 그 다음에 균상재배 느타리 양송이는 각각 28일, 30일. 그러니까 굉장히 한 달 정도면 그 생장을 끝마치고 수확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피해율하고 피해 비율, 손해 정도 비율을 보겠습니다. 피해율은 피해 비율의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하는 것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피해 비율은 피해본 단위 나누기 재배 단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 원목 본수를 재배 원목 본수로 나누면 이제 표고 원목의 피해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 정도 비율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원목의 경우에 표고 원목 재배의 경우에 이제 원목 본수 피해 면적을 원목 면적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톱밥배지 표고의 경우는 50% 또는 100%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재활용이 가능하면 50%고 재활용을 못하면 100%라고 이제 이렇게들 얘기하는데요. 이게 그 이론서에 어떤 경우에 50%고 어떤 경우에 100%를 적용하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경우에는 별표 6 앞에서 살펴본 그런 그 손해 정도에 따른 손해 정도 비율을 산정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표고 원목의 경우에 피해 면적 원목 본의 피해 면적을 원목 면적으로 나눈다고 그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저도 설득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생산비 보장 방식, 시설 작물과 버섯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해평가사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